자, 오늘은 삼성 SDI 앞으로 투자 포인트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핵심 내용을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업 설명회 앞으로 남았어요. 2월 2일 예정이고요. 이때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주가에 대한 방향성이 또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거는 나와봐야 알기 때문에 지금 뭐 예측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2월 2일 날 예정되어 있는 주요 이벤트가 있다. 그래서 기업 설명회 컨퍼런스 콜 남아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을 해두시고 오늘 뉴스 얘기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수급 관련된 내용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투자 아이디어 그리고 모니터링 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ETF 시장이 개별 종목에 영향을 끼치는 게 굉장히 커졌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 채널 계속 봐오신 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은 저 벤자민 같은 경우는 종목을 투자하면은 이와 관련해 가지고 꼭 어떤 ETF에 이 종목이 담겨져 있나 이 부분을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ETF에 투자금이 계속 몰리잖아요. 그러면은 기계적으로 담고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HTS나 MTS 볼 때 약간의 혼동이 생기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적이나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뭐 딱히 말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고평가예요. 고평가이고 미래의 이익에 대한 기대감만 있는 상황이고, 현재 지금 회사가 돈을 잘 못 법니다. 그리고 공장 가동률도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투자를 할 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은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을 때 이상하게 주가가 반등하는 것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가는 항상 현재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이 기업이 얼마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느냐, 이것을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실적이 바닥 구간이다 라고 인식을 하는 순간 또다시 매수세가 몰려서 주가가 먼저 이익에 대한, 매출에 대한, 성장에 대한 선반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지표나 실적 추정 관련해서도 굉장히 또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은 앞으로 주가가 먼저 달려갈 가능성이 있고, 우리는 그래서 삼성 SDI 투자하면서 회사가 성장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의 키워드, 그리고 향후 관전 포인트, 그리고 기업의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니터링 변수, 이 부분들을 잘 체크하면서 가져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사, 삼성 SDI 미국 공장 ESS용 LFP 배터리 생산 위한 전환 작업 착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압축하고 요약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 내용에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우선은 삼성 SDI와 스텔란티스의 합작 법인인 스타플러스 에너지 1공장에 라인이 총 4개 있어요. 4개 중에 3개의 라인을 ESS용 리튬 인산철 배터리 생산용으로 전환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기존에는 이 전기차향으로 만들어내려고 했던 이런 생산 라인을 LFP 배터리 생산용으로 전환한다라는 것이고, 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전에 삼성 SDI의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죠. 이와 관련해서 25년도 10월 10일 삼성 SDI 미국에서 2조 원대 ESS용 LFP 배터리 공급 계약에 관련된 공식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미국의 대형 에너지 전문 기업의 에너지 저장 장치용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대규모 공급한다. 그리고 27년도부터 공급을 하게 될 예정이고, 삼성 SDI에서 공식적으로 보도를 했던 내용이에요. 이것 때문에 기존에 지어졌던 공장에서 생산 라인을 전환해가지고 ESS용으로 빨리 매출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익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시장에서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뜨겁죠. 그래서 삼성 SDI가 이미 국내 장비 업체들에게 구매 주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 정체를 극복하고 AI 데이터 센터 및 신재생 에너지 확대로 급증하는 ESS 수요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미국 내에서 각형 LFP 배터리 공급이 가능한 유일한 비중국계 제조사로서 강력한 독점적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계가 아니라는 것이 상당히 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중국의 소재나 부품 같은 경우들을 가져다가 써서 배터리를 만들고 공급하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세제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안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미국의 회사들 같은 경우도 탈중국화한 소재를 가져다 쓰는 이러한 한국의 셀메이커 이런 기업들하고 계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 또 이슈화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께서는 미국과의 수출에 있어서는 탈중국화 그리고 비중국계 이런 키워드들을 가지고 저희가 정보를 검색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시도 한번 나왔었는데요. 현재 테슬라와 10기가와트 약 3조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공급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공시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3조 원 규모의 배터리 공급 보도에 대한 조회 공시 답변에서 삼성 SDI는 해당 기사 관련해서 배터리 공급 논의를 진행 중에 있으나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에 대한 공시가 나오게 될 예정이고, 이 부분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재료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지만은 저희가 또 중요한 게 증권가에서 나오는 리포트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목표가 이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공시도 올라오게 되면은 애널리스트들이 이 확정된 계약 금액을 바탕으로 목표가를 수정합니다. 목표가 수정하고요. 이 수정된 목표가를 바탕으로 삼성 SDI를 바라보는 눈이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3조 원 규모의 배터리 공급 보도, 이 테슬라 이슈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곧 공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은 투자의 팁, 이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종목에 투자하잖아요. 이 종목이 어떠한 펀드, 공모 펀드에 편입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ETF, 상장지수 펀드라고 하죠. 그래서 거래할 수 있는,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펀드, 그 다음에 공모 펀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투자하는 어떤 종목이 편입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펀드 가입자가 많아져요. 그러면은 펀드 매니저는 이 펀드에 담고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ETF 거래가 많아지면서 자산 가치하고 이 괴리가 또 발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은 삼성전자하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를 한 주 한 주씩 가지고 있는 펀드 ETF를 만들었는데, 이 ETF에 사람들이 매수를 많이 해가지고 ETF 가격이 막 올라갔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분, 자산의 가치에 맞춰가지고 ETF도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해지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해지는 환매죠. 그렇기 때문에 이 ETF가 담고 있는 종목들을 사거나 팔거나 해요. 그렇기 때문에 ETF 시장이 한국 시장에서 얼마나 지금 영향을 많이 주는지 이 부분을 볼 수 있는 게 매월 나오고 있는 ETF 시장 통계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만 좀 확인해 볼게요. 코스피 대비해서 ETF 자산 총액이 전체 12월 달 기준입니다. 이게 월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코스피가 3,400조 정도 되는데 ETF 자산 총액이 약 300조 정도 됩니다. 8.5% 정도 차지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코스피 대비해서 ETF 일평균 거래대금은 그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대금 대비해서 한번 보시면은 확연하게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이 ETF 자금들이 증시와 그 다음에 종목의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지 이 부분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12월 달 같은 경우는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 대비해 가지고요 45.6%나 차지합니다. 11월 달은 더 심했어요. 54.3% 정도 차지를 했고, 24년도 같은 경우는 32.4%, 23년도는 33.4%.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요, 개별 종목 주가의 변동에 ETF의 자금도 상당히 커다란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저희가 무엇을 잘 모니터링을 해야 될까요? 삼성 SDI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ETF 한 3가지 정도만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목 ETF 보시면은 삼성 SDI를 포함하고 있는 ETF들입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다 볼 필요가 있지는 않아요. 제가 정리한 부분에 있어서는 코덱스 2차전지 산업, 자산 규모도 크고요. 그 다음에 거래대금, 일평균 거래대금도 굉장히 큰 ETF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타이거 2차전지 테마,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ETF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덱스 삼성그룹, 삼성자산운용이 운영하는 삼성그룹주 ETF,
이것도 이제 자산 규모 굉장히 크고요. 거래 대금도 꽤나 되고. 그래서 이런 ETF들의 자금 수요가 몰리고 ETF 가격이 상승하게 됐을 때는 이 괴리율을 맞추기 위해서 시장에서 종목을 기계적으로 매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 잡힐까요? 수급에 있어서 금융투자로 잡힙니다. 금융투자. 그리고 이 금융투자로 잡혔을 때 여러분들께서 또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금융투자 말고도 여기에는 증권사들이 자기 돈으로 굴리는 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의 괴리를 바탕으로 이 차익 거래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금융투자로 잡히고요. 그래서 이 금융투자로 잡히는 자금들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 여기에서 저희가 공시를 통해서 또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 펀드 중에 2차전지 산업 이 코덱스 자산운용의 2차전지 산업 ETF 관련해 가지고 여기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ETF 거래 대금, 시가총액, 순자산 총액 뭐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상장 좌수, 상장되어 있는 좌수입니다. ETF는 좌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상장 좌수가 자꾸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주식수 늘어나는 거나 똑같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식수 늘어나게 되면은 이 ETF는 무엇을 해야 되냐? 담고 있는 종목을 사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보셨다시피 제가 이렇게 라인업을 정하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 중에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2차전지 산업에서 이 펀드가 삼성 SDI를 몇 퍼센트 정도 담고 있느냐? 17.72% 담고 있습니다. 이 CU는 크리에이션 유닛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설정하고 해지하는데 기본적인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편하게 17.72% 정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25.61%까지 차지하고 있는 게 있어요. 삼성그룹 탑3 채권 혼합형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솔 신한자산운용이죠. 전고체 배터리 실리콘 응급제 이런 것들은 왜 제가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안 드리느냐. 자산 규모도 크지 않고요. 거래 대금 같은 경우도 많이 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높다 하더라도 이 거래 대금이나 자산 규모가 커야지 이 ETF가 영향을 주는 게 크거든요. 그래서 코덱스 2차전지 산업이 가장 또 커다랗게 영향을 주는 이런 ETF다. 그리고 2차전지 산업 ETF의 상장자 수가 25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1억 자가 안 됐었는데 지금 1억 10만 좌, 1억 10만 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상당히 높아진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내가 찾아보는 게 어렵고 그 다음에 복잡한 데이터들 좀 쉽게 해석해서 공유해 받으면서 투자를 같이 이어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 벤자민의 공식 포착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구독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네이버에 벤자민의 공식 포착이라고 검색하시면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와 운영진 소개도 나와 있고요. 저 벤자민 같은 경우는 201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증권사하고 자문사 거쳐가지고요. 제도권 금융기관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운영하는 루카스 같은 경우는 같이 이 제도권 금융기관 경험뿐만 아니라 상장기업에서 공시하고 IR 실무 담당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시 분석이나 그리고 기업 분석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높은 분석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 컨텐츠에서 주요 정보들을 공유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업은 있고 투자는 하고 있는데 하루 종일 차트나 정보를 찾아볼 수 없는 분들, 여기에 가장 명확한 투자 가이드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됩니다. 화면 앞에 앉아 있어야 하는 데이 트레이딩 안 합니다. 좋아 보인다는 식의 막연한 분석 안 드립니다.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과 가격을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종목 제시만 하고 팔로업 안 하면은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래서 매도 버튼을 누르는 순간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벤자민 데일리를 통해서 공유드리고 최종적으로는 매도 완료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성과가 어땠느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은 분석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알아야 되고 기존의 히스토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런 기록들이 벤자민의 공식 포착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그리고 멤버십 텔레그램 채널에 다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모든 컨텐츠는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쓰는 겁니다.
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단에 보시면은요, 제가 이전에 매수 의견 드리고 매도 의견 드렸던 종목들, 이거를 매도 완료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 기록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1월 달까지 지금 2종목 매도 의견 냈는데 여기에 2종목이 또 추가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커다란 플러스 수익으로 잡히게 될 예정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가장 수익률 좋았던 거 HVN 같은 경우 1월 2일 날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그리고 138.30%로 매도 완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 하나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구독하시는 분들은 멤버십 텔레그램 채널도 제가 입장 링크 보내드리거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 1월 27일 이런 내용이 올라갑니다. 벤자민 데일리 DB하이텍 목표 주가, DB하이텍 종가 기준 신고가입니다. 이 얘기를 왜 드렸을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수 의견 드리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나 그리고 매수 의견 드리고 매도 완료한 종목이나 모든 게 투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25년도 9월 15일 오후 6시 34분 9월 15일입니다. 이때 공시를 하나 발견해요. DB하이텍 1256억 규모 교환사채 발행 결정, 신규 매수로 포트에 편입할까? 포트폴리오로 종목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투자 관련된 내용을 제가 다 브리핑을 해드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무이자 구조라 사실상 주가 상승 시 교환 차익이 유일한 수익원이다. 주가 차익으로 베팅한 거다. 그리고 회사의 사업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번 공시와 주가 레벨로 보았을 때 신규 매수로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예정입니다. 항상 분할 매수 원칙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오전 중에 오늘의 투자 액션으로 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9월 16일 날 오전 10시 47분 DB하이텍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제 말씀드린 DB하이텍 54,000원 선 신규 분할 매수 의견 드립니다. 현중, 현대중공업입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오후장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아직 매도 안 했는데 두산에너빌리티는 매도 완료한 종목이에요. 수익률은 288%로. 그래서 이렇게 종목들을 한번 매수 의견 드리면은 끝까지 계속 팔로우업 드린다라는 거고, 이와 관련돼 가지고 9월 15일부터 해서 제가 콘텐츠를 몇 개 올렸냐면 38개 올렸습니다. 38개. 오늘까지 해가지고요. 한번 매수 의견 드리고 나면은 이 종목 관련해가지고 모니터링을 계속 말씀드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78%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다른 것들도 꽤나 있어요. 저희가 분석해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시간을 많이 뺏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수익으로 연결되는 명확한 액션과 종목 모니터링에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실 분들은 컨텐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시장의 흐름과 이슈, 특징주 추천하고 매도는 각자 알아서 하는 무료 텔레그램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매도 완료나 모니터링은 안 드립니다. 실제 수익을 위한 투자 종목 추천과 팔로우업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하고요. 멤버십 텔레그램 채널에서 다룹니다. 아까와 같은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도 완료하기 전까지 모니터링하고 같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계속 브리핑을 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목을 하나 잡으면은요, 큰 수익 날 때까지 좀 기다리는 이러한 종목들을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추천드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해요. 네이버 로그인 하신 다음에 구독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말 그대로 프리미엄 컨텐츠입니다. 월간 구독료가 발생하고요. 월에 5만 원입니다. 1단위로 하면은 약 1,600원 꼴이고요. 금액을 상당히 적게 책정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을 때 저 벤자민이 꾸준하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활용하는 게 좀 어렵다,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았다, 텔레그램 채널만 해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벤자민 업무폰 있습니다. 010-8197-2032번 문자로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릴게요. 그리고 네이버 로그인 하신 다음에 제가 링크 걸어놓은 거 네이버 톡톡으로 벤자민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당연히 확인 가능하고요. 알림도 당연히 정확하게 빠르게 옵니다. 그리고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활용해 보시면 텔레그램 채널보다 훨씬 더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저 벤자민과 함께 정보 공유 잘 하시고요. 좋은 투자 수익 기회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